안녕하세요. 착한 부동산 투자연구소 장혜석입니다. 우선 오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용산 꼬마 빌딩 확보 작전인데요. 꼬마 빌딩이 뭐 왜 좋은지는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부동산 재테크의 이제 정점이죠. 또 특히 요즘처럼 노후 재테크가 이제 필요한 이런 세상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자, 꼬마 빌딩이 뭐냐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오피스 빌딩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우리가 흔히 그 동네에서 볼 수 있죠. 약국이라든가 뭐 슈퍼가 이렇게 1층에 있고요. 또 뭐 카페가 있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사무실. 자, 그리고 밑에는 점포, 위에는 주택인 상가주택도 됩니다. 또 다가구 주택도 가능해요. 왜냐면 다가구 주택이 전부 주택으로만 있어도 다가구 주택도 1층이나 2층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보통 이 꼬마 빌딩 다가구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1층에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요즘은 필로티를 많이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죠. 그렇게 되면 저녁에는 거기가 동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고 이야기가 있는 그런 카페나 약국이나 슈퍼 이런 게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익선동 같은 데를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도시가 재생이 돼야 되는 곳이 있어요. 아주 낙후된 그런 곳에. 그런 곳을 옛날에는 다 헐고 재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옛날 빈티지 요걸 살리면서 복합문화 공간으로도 지금 많이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이 꼬마 빌딩 각광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값은 떨어졌어도 서울의 땅값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확보 작전을 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사진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요런 거 하나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아직도 아파트에 꽂혀 있는 분들은 부동산을 잘 모르는 하수들이죠. 아파트 투자해가지고는 앞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리모델링을 제가 했어요. 아주 허름한 3층 다가구 주택인데 요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식으로 외국인 전용 그렇게 되면은 용산 같은 그런 곳에서는 원룸이 하루에 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럼 제가 꼬마 빌딩을 뭐 아무 지역에서나 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특별히 용산을 강조하는 이유는 용산이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용산에 선점을 하라는 뜻으로 제가 용산에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용산이냐? 최고의 입지 조건이죠.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이제 퀸트플 역세권 5개가 되는 거죠. GTX B 노선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이 지금 이제 조성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한강변이라는 점. 국제업무지구가 조성이 됩니다. 아직 개발은 미정이지만 부지는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용산이 서울의 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거죠. 강남은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집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용산은 아직도 이 개발이 시작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먹을 게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의 2030 플랜, 서울 도시를 재정비하는 그런 기본 계획이죠. 거기에 7대 광역 중심으로 고층 대형 상업 업무 시설로 국제기능 도심권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추진될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지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요거 이제 민족공원 있으면 이게 서울의 이제 심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모여 살고요. 그러니까 요 주변에 있는 집들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용산역이 핵인데 요 용산역 옆에 국제무지구가 약 5만 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용산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서울에 지금 핵이고 굉장히 땅값이 비싼 곳인데 그런데 현재 초고층 빌딩과 최고급 아파트로 변신 중이기 때문에 지금 요 보시는 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런 동네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개발이 되기 전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도 보시면은 요 용산역 앞에 도심 재개발이 역세권 부도심,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층 주상복합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주택 재개발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땅값이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이런 데 투자해 놓으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밑에 정비장 전면구역이 지금 구역 지정이 됐고요. 여기 대지 지분이 지금 평당 1억 한 2천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가 지금 주상복합이 한 7개 정도 올라갑니다.
지금 조합설 인가 직전이고 희림건설에서 지금 설계 공모에 당선됐죠. 그리고 강변 쪽으로 해서 다 재건축이 앞으로 이루어질 곳들입니다.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면 용산에서도 이제 어떤 지역을 노려야 되냐? 돈이 많으면 아까 한강로 쪽을 노려야 되겠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게 착한 부동산 투자 연구소가 아닙니다. 저는 뒷문을 이제 노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뒷문이 어디냐면요.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은 요 재개발 가능 지역으로 제가 써 있는 곳, 즉 원효로 3과 원효로 2가 신창동, 용문동. 여기가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 재개발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워낙 낙후된 동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한강로 일대는 안문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매물도 귀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분들은 뒷문을 가면 됩니다. 원효로 2가 3가 일대, 신창동, 산천동 등 또 용문동 재개발 가능 지역 혹은 재개발 가능 지역 부근. 자, 효창공원역 부근 용문동 380번지 일대 또 효창도 5번지 일대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는 재개발 가능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재개발 가능 지역에서 약간 옆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용문동 8번지 일대는 역세권 시푸드 추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축 빌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데 집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거기 좀 부적격합니다. 자, 용산보다 또 더 좋은 곳은 사실 없지만 용산 말고 또 다른 곳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영등포동이라든가 노량진동, 또 논현동, 양재이동 등 개발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예견되는 것은 어디서나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죠. 꼬마 빌딩 마련 프로세스. 꼬마 빌딩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통 하고 있는 투자가 가장 바보 같은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이 지은 걸 사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개발 이익을 모두 챙겨주기 때문에 실익이 적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남이 다 지어놓은 걸 분양받잖아요. 그러면 당첨되는 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실익이 없잖아요. 그죠? 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뭐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이제 팔면 돈이 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되기 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분을 사는 게 가장 투자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이 지은 걸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쁘게 화장해가지고 미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오래돼서 쓰러질 것 같은 구역을 매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땅을 봐야지 건물을 보면 안 됩니다. 자, 건물이 아주 이쁘고 새 거는 건물값을 받아요. 땅값 외에.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근데 건물이 이제 오래된 거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건물값은 별로 안 쳐주고 땅값만 이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나중에 그 건물을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뭐 철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쁘게 리모델링, 성형을 해서 해도 되고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볼 때는 건물을 이렇게 보면 너무 낡고 후져가지고 안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안목이 없는 거예요. 땅을 자꾸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땅은 사실 건물이 있으니까 안 보이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눈을 감고 그 땅에 지어질 건물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고수들이 뭐라 하냐면 그림을 그려라. 내가 캠퍼스를 갖고 마음속에서. 그리고 보통 이제 또 왜 이런 땅들을 이제 못 사냐면 대개 보면 좋은 땅을 찾거든요. 예. 좋은 땅이 없습니다. 서울에 지금. 예. 여러분들은 좀 사실 늦은 거에 이런 지금도 투자 들어가면은 좋은 땅은 이미 다 샀어요. 그리고 너무 비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떡할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깎아주진 않을 거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돈을 언제 모아서 또 사요? 그러면 그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땅값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데. 그러지 마시고 싼 땅을 찾으세요. 싼 땅. 아무 복도방이나 들어가가지고 싼 땅을 내놓으라 그러면 싼 땅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오히려 좋은 땅보다. 근데 싼 땅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자가 있거든요. 그 하자를 찾아내서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를 치유하면 그 자체로 비싼 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죠. 화장한 김태희보다는 화장하지 않은 김태희를 찾아서 화장시켜서 김태희를 만드는 게 훨씬 부가가치가 높거든. 이미 화장한 김태희는 여러분들에게 오질 않습니다. 몸값이 비싸서. 그리고 또 대로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로변 땅이 좋은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돈도 별로 없고 또 돈이 있다 해도 물건이 별로 없는데. 대로변보다는 이면도로 골목 입구나 동선상에 위치한 곳, 또 개발이 진행되는 골목,
자, 용산에서는 국제무직에서 가까울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50에서 80평 땅은 집장사들이 주로 많이 찾는 땅이라서 잘 없어요. 오히려 돈이 좀 적게 드는 20평 내외의 땅이 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기 좋고 사실 그런 땅이 보물입니다. 자, 용산은 집가 상승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또 국제무지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발이 지금 현재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돈 모아서 사지 마시고 일단 빨리 사서 보유한 다음에 개발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리모델링 혹은 신축을 하길 바랍니다. 자금은 최소 3, 4억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돈이 적을수록 물건 찾기가 더 힘듭니다. 근데 발품을 팔아야 되겠죠. 돈이 많을수록 물건 찾기 좀 쉽고요. 6개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죠. 1번은 25평 10억 원짜리인데 3층 다 가고요. 2차선 도로변에 있는 건데 대출이 4.7억 원, 수리후 전세 3억 원 놓으면 실투자금 2.6억 원.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다 투자를 시킨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선에서 투자를 이렇게 시킬 수 있구나. 돈이 많아가지고 20억, 30억짜리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으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번째 보세요. 18평짜리가 7억 원입니다. 2년 전에 7억 원에 샀어요. 지금은 한 2, 3억 정도 올라갔다 그래요. 2차선 도로변은 2층 근생입니다. 밑에는 김밥집, 미장원, 위에는 조그만 이제 집이었는데요. 요게 1천에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있던 물건이에요. 요거를 제가 손님들 한 6명 정도한테 프리핑을 해줬는데 6분이 다 못생겼다고, 건물이 못생기고 그랬다고, 땅도 작고 해서 안 샀어요. 근데 어떤 손님이 대출 4억 2천을 투자해서 실투자금 3억 5천에 샀습니다. 지금 요거를 보유해서 이제 곧 철거한 다음에 신축하겠다고 이제 하시는데 지금 여기 시가가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가요. 이런 것처럼 용산은 앞으로 집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용산의 그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되면은 더욱더 집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움직여서 용산 꼬마 빌딩 확보 작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석입니다. 자, 오늘은 왜 아파트로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죠? 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파트 투자는 레드오션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부동산 고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블루오션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셨죠? 예. 그래야지 소위 먹을 게 많다 이거죠. 그리고 수익성도 극대화되고요. 자, 아파트 투자는 왜 레드오션이냐면 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죠. 국민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몰려들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버블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또 정부에서 부동산이 이제 막 호황이 되면은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규제에 의해서 타격을 받기도 하고요. 자, 당첨되어야지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첨된 걸 가지고 다시 또 프리미엄을 주고 사면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러는데 언제 싼지 또 언제가 비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그 투자할 때 보면은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올리고 올라가고 뭐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갭 투자를 서울 변두리나 수도권을 많이 하죠. 서울 도심 비싸니까요. 부동산 불황이 오면 또 낭패를 당하죠. 자, 2020년 3월 이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부동산이 호황인 것보다는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파트가 좋다. 난 그래도 아파트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실거주 겸 투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주 갈아타기 전략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재테크를 안 하고 거의 포기하고 사는데 1주택자도 재테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할 때는 그 지역의 아파트, 내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운사이징을 해서 좀 약간 이렇게 좀 수도권이나 서울 변두리로 나가서 작은 걸 사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분들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 한 2, 30억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팔아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일산이나 또 서울의 뭐 정릉 이렇게 아파트 안 오르는 데는 뭐 3석밖에 안 해요. 예, 그거 팔아 뭐합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1주택자들은 경우에는
그 지역, 그 동네 블루칩을 사는 겁니다. 대장주라 그러죠. 뭐 성수동의 트리마제, 영등포의 뭐 아크로타우스퀘어 같은 거. 아, 비싸다고요? 그럼 돈이 없어. 아, 그렇죠. 돈이 없을 때는 동네 2, 3등이라도 사셔야 돼요. 돈 없다고 그 동네에 싼 거 사시면요, 영원한 빚지떡. 예, 안 올라요. 강남에 다 아파트가 30억, 40억 하는 거 아닙니다. 강남에도 아파트가 형편없는 거 많아요.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도심도요. 자, 내가 동네에서 1, 2, 3등 아파트를 살았어요. 그런데 강력한 새 아파트가 등장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가지고 어떤 좋은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래. 그럼 빨리 갈아타야 돼요. 왜? 그게 대장주가 되거든요. 이사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절대 나는 돈을 벌고 싶지 않고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조용히 가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재테크 하지 마세요. 자, 어떤 제가 아는 젊은 친구는 집에 가면 가구가 없어요. 소파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 그 월계동 살다가 지금은 옥수동으로까지 이렇게 진출했는데 꿈이 이제 강남 입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도 집에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공기 좋은 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한 사람들이죠. 예. 전원주택. 자, 여러분, 서울에 공기 좋은 곳은 집값 안 오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공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찾아보세요. 공기 안 좋은 데 있으면 빨리 공기 안 좋은 데로 옮기셔야 돼요. 예. 그리고 동네에 젊은 사람이 안 보여. 그거 죽은 동네입니다. 노인네만 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 손바꿈 일어나야지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주택자 비과세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1주택자는 어떤 비과세 받는지 이걸 좀 숙지하시고요. 자, 제가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요. 집보다는 땅을 사라. 서울의 집값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땅값은 지금까지 떨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와중에도 초단위로 오릅니다. 예. 왜? 서울 도심의 땅은 새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아파트 같은 거, 집은 용적률을 높이면 공급을 과잉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있는 그 사무실 근처에 용산 원효로가 있는데 제가 사무실 거기다가 문 연 지 지금 1년 4개월 됐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평당 1,000만 원 상승했어요. 믿어집니까? 평당 1,000만 원. 그러니까 50평짜리 땅 산에는 5억 벌었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안 올랐어요. 아파트는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자, 어떤 땅을 사냐?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 내 부동산. 자, 재개발 및 재건축도 여러분이 아파트나 빌라를 사는 것 같지만 아니죠. 대지집으로 사는 겁니다. 왜? 그 아파트나 빌라는 오래됐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하고 거기에 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조합원으로서. 내가 조합원으로서 땅을 출자하는 거예요. 그게 땅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시골보다는 도시 땅, 시골 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조용히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지 재테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자, 수도권보다는 서울 도심. 무조건 서울 도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강남이나 용산, 마포, 영등포, 공기 나빠서 살기 힘든 곳. 자, 건물 새 거는 새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된 거, 오래된 거, 곧 쓰러질 것 같은 거, 막 냄새 나는 거. 땅은 똑같아요. 새 건물이나 헌 건물이나 냄새 나도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명동 한복판에 화장실이 있다면 그 화장실은 영구히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용산에 고물상이 있다면 그 고물상이 영원히 있을 것인가 안 있을 것인가. 아니죠. 비싼 땅에 쓸모없는 물건이 있으면 최유효 이용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고수들은 지금도 건물보다는 땅을 보고 다니느라고 고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그걸 생각하셨어요. 자, 50평짜리, 80평짜리 필요 없습니다. 대지자 20평 내외도 좋아요. 그런 땅이 더 귀해요, 요즘은. 자금력이 있으면 50평, 80평 땅도 가치가 높죠. 그런 땅은 여러분들이 신축 분양 사업까지도 한번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파트 투자보다는 땅 투자, 또 그리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사실은 현금 흐름 창출입니다. 자, 시세 차익 투자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는지 알기 어렵고 매도 매수 타이밍이 갖기 힘들어요. 자, 앞으로는 지금 저금리 시대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앞으로도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많이 안 오르잖아요. 이럴 때는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죠. 요즘 뭐 직장 오래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게 되면 여유 있는 생활도 가능하고 노후 재테크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시세차익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다달이 월세 나오는 걸 사셔야 돼요. 저는
강남에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거 유지하느라고 돈 별로 없어요. 차라리 저는 그거보다는 그걸로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나오는 월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부러워요. 내가 20억짜리 아파트 살면 뭐예요? 내가 수입이 별로 없으면. 사는 게 고달파요. 세자세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한 달에 400, 500씩 혀차 꼬박꼬박 돌아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부자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그 아파트 같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사는지 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 월세 부동산 투자할 때는 현재 수익률만 보고 따지면 안 돼요. 지금 수익률이 막 5%, 6%로 막 좋다고 사면 안 됩니다. 왜?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 수익률이 올라갈 건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미래 수익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보다 미래 수익률을 보고 투자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 땅값이 비싸고 수익률이 낮은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 사람들이, 부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안정적이고 꾸준한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은 지금 수익률은 되게 높아요. 그런데 나중에 미래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임대료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고,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월세 부동산을 사시려고 그러면은 내 돈만 갖고는 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받아서 이자보다도 월세가 많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자는 5%인데 월세가 4%다. 그러면 안 돼. 손해죠. 근데 이자는 4%인데 월세가 5%다. 그러면 1%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빚은 나쁘다고 배우고 집 살 때 빚 지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는 분들도 많아서 돈 벌면 빚부터 갚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월세 같은 게 안 나오는 그런 집을 샀을 때 그런 빚은 나쁜 빚이에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월세가 나와서 이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빚은 좋은 빚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좋은 빚은 내가 빌려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강의의 핵심은 제가 자꾸 아파트 투자만 하느라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에서 탈피해서 땅을 사고, 또 아니면 월세 부동산을 사서 현금으로 창출해가지고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어서 행복한 미래를 영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드렸으니까 두고두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석입니다. 자, 오늘은 3강이죠. 용산 재개발은 가능할까? 아주 흥미로운 제목으로 또 오늘 한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개발은 왜 하는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냄새나고 뭐 그냥 막 거미줄 쳐 있고 이런 그 불량한 건물들이 많아, 동네에. 자동차도 다닐 수 없는 그런 골목도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안 문제도 생기고 열악한 거주 환경이 되기 때문에 거주 환경도 개선하고요. 또 도시재생 차원, 도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즉,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명동 한복판에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거기를, 화장실을 치우고 거기 멋진 새 건물을 집어넣어야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택재건축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 종류가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시장이 가장 이제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밑에 보시면요, 정비 예정 구역 지정부터 해가지고 준공까지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은 한 8년 걸리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시의 인가, 그 다음 이주, 이 세 단계밖에 없어요. 즉, 정비 예정 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요즘 상당히 인기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일반 재개발은 신규 지정을 요즘 안 해주죠. 이제 그래서 일반 재개발 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되는 곳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높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재개발 서울에 지금 굉장히 많이 하죠. 뭐 강남도 하고 있죠. 재건축이요. 그런데 뭐 지방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용산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용산이 앞으로 최고로 서울에서 비싼 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재개발로 인해서 들어가면 개발로 인한 어떤 그런
집가 상승과 재개발까지 돼서 아파트까지 받게 되면 금상첨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고, 저는 그래서 용산 재개발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최고의 입지 조건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국제문지구, 민족공원 등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자, 지도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용산역 앞에 도심 재개발, 한강로에 주상복합 짓는 도심 재개발은 이미 지금 시작이 돼서 절반 정도 진행이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초고층 주상복합이 올라갔고요. 여기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안 나가보신 분들은 한번 나가보시면 놀랄 거예요. 야, 여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 사실 맨하탄 못지 않죠. 그리고 요 왼쪽이 지금 현재 용산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고 가장 좋은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인 정비장 전면구역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강변을 따라서 쭉 재건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용산의 어떤 지역에서 재개발이 가냐. 용산역 앞 한강로 일대는 이미 도심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요즘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고 그러죠.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곳은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용산 전면 2구역을 재개발한 푸르지오 서밋, 또 용산 전면 3구역을 했던 삼성레미아. 용산 전면 2구역, 3구역은 집장촌이 있었던 곳입니다. 옛날 용산역 앞에. 자, 진행 중인 곳도 이렇게 많습니다. 한강로 1가, 158번지 조합설 인가, 뭐 신용산역 북측 1구역 조합설 인가 이렇게 쭉. 그래서 정비장 전면구역은 조합 설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대지 지분이 뭐 평당 지금 1억 한 1,000만 원 이렇게 넘었죠. 또 동부 이천동을 비롯해서 최고급 아파트로 변신한 재건축 사업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후암동 특별 계획도 지금 잡혀 있고요. 근데 아직은 시작은 안 했죠. 그 다음에 용산의 재개발 사업 중에서는 이제 효창 3, 4, 5구역은 완료가 됐고요. 효창 6구역은 이제 태영건설에서 지금 아파트 짓고 있고요. 청파 1구역은 조합 설립 준비 중인데 그 조합 설립 인다가 난다 그래요.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구역 지정이 이제 된 데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밖에 그러면 없느냐? 아닙니다. 용산은 워낙이 재개발을 해야 될 정도로 노후 불량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거나 조합 설립이 되면 너무 비싸요. 프리미엄이 뭐 5억, 6억씩 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구역 지정 전 또는 조합 설립 전에 선점을 필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원효로 2가 3가 일대, 신창동, 산천동, 용문동 등은 직접 현장 답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아, 이건 정말 재개발 해야 되겠네. 여기 사람들 어떻게 살지? 이럴 정도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안 됐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 인가가 되지 않았어도 될 만한 그런 지역을 선점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용산 그 뒷문 쪽에 이미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거의 조합설 인가가 임박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을 와서 봐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제 지금 현재는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원하죠. 왜냐하면 일반 재개발은 규모도 크고 투기 세력이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뛰어서 부동산 시장을 이제 혼란에 빠뜨린다 그래서 지금 신규 이미 지정이 돼 있는 데는 해주지만 신규 지정은 지금 잘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재개발 자꾸 이렇게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눈여겨봐야 돼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지금 서울에 거의 100여 곳 정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소규모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시원찮게 생각하시면 많은데 여기도 그 입지가 좋은 데는요 2동, 3동짜리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요 굉장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용산은 그 국제문지구라든지 민족공원 같은 그런 큰 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런 그 낙후된 지역은 재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옆 동네만 재개발되고 내 동네는 안 되더라도 도시 재생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것은 서울시가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복합문화 공간 거리로 바뀌어요. 자, 익선동 같은 데를 예를 들어는 거예요. 서천 같은데. 그래서 집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낙후 불량한 지역에 단독 다가구 또는 빌라 같은 데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입니다. 재개발 가능 지역이. 자, 근데 여기를 내가 지도를 알려드리면 무작정 여길 가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집과 땅이 가격이 매일 오른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물건을 사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봤자 좋은 물건은 구경도 못하고 가격만 올리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현장 답사를 은밀히 하시면서 물건을 매입할 때는 작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가서 중개업소만 가가지고는 좋은 물건은 거기 없어요. 우리가 생선 살 때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생선이 싱싱할 때 사야 되잖아요. 오후 늦게 가보세요. 그 생선 남아있는 게 그거 좋습니까? 예, 중개업소에서는 좋은 물건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소 힘들더라도 작전과 전략을 이제 필요로 하고 저 같은 사람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이제 믿으셔야죠. 저를 못 믿으면 할 수 없지만. 자, 그러면 용산 재개발 지역 중에서 가능 지역 중에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냐? 수익성이 가장 높은 투자는 철거 후 신축 가능한 단독 다가구 근린생활시설이에요. 15평부터 뭐 80평, 90평까지 다 됩니다. 이제 선수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재개발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갖고 있다가 재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 저기로 가요. 그러면 빨리 건축 허가를 받아서 입주권이 하나 나오는 걸 여러 개로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분 쪼개기라 그러죠. 이게 상당한 이익인데 이게 이제 주로 선수들이 많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제가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자, 그게 아니면 대지 지분이 큰 빌라나 다세대, 오래된 거. 그래도 이게 월세가 나오면 더 좋아요. 왜냐면 장기화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그냥 이렇게 묻혀 있지만 월세 나오면 좀 월세를 좀 받으면서 이렇게 좀 버틸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데서 대지 지분이 큰 빌라나 다세대 주택 중에서도 월세 나오는 게 금방 팔려요. 또 신축 빌라도 괜찮습니다. 신축 빌라는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를 해가지고 집장사가 파는 건데 좀 비싸죠. 아무래도 개발 이익을 걔네가 좀 가져가니까. 그런데 2억 원 내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금 여유가 없는 사람에겐 고려할 만해요. 사실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신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있으면 나중에 노후 불량한 지역이 신축이 너무 많아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신축 빌라를 많이 지을 수 있는 땅,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가 많이 있는 데는 피하셔야 돼요. 신축 빌라가 몇 개 없는 데는 괜찮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신축 지분 쪼개기를 근린생활시설로 쪼개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때문에. 주택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주차장을 좀 적게 줘도 되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상가나 근린생활을 여러분들이 보유하시게 되면 권리가액,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물건의 감정평가를 해서 비례율을 곱한 걸 권리가액이라고 그러는데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금액, 보통 한 25평 정도가 조합원 분양이 제일 작은 거죠. 25평짜리 조합원 분양 금액보다 크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 자격이 없어요. 상가나 오피스를 받는다는 점. 그래서 주택,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택을 사거나 또는 권리가액이 큰 걸, 상가나 근린생활 중에서 권리가액이 큰 걸 사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석입니다. 용산에서 물건 잘 사려면이라는 또 흥미있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꼭 용산이 아니고 다른 뭐 영등포나 마포냐 강남 이렇게 이제 앞으로 투자 유명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이제 사러 가는데 지역을 아무리 잘 선정하셔도요, 그 물건을 잘 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여기는 투자하면 다 좋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특히 또 투기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와요. 이런 곳에는 경제가 치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방법으로 물건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전과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사는 법이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작전과 전략을 써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인 매수 방법, 여러분도 보통 이렇게 하죠, 지금까지. 중개업소에 문의하는 거예요. 뭐 네이버 광고나 뭐 직방 광고 같은 데 뒤지면 뭐 매물도 뜨고 그러니까. 또 인터넷을 뒤지면 그 광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블로그 같은 것도 있죠. 그런 데만 올려놓잖아요. 그런 걸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유튜브 요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동영상에 나온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그분들이 또 막 물건 추천하잖아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 야, 어디에 그 지역이 좋은데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거 물건을 사면 좋대. 한번 사봐. 이렇게 하시잖아요. 되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죠. 자, 이런 일반적인 매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고요. 또 설사 좋은 물건 만나도 제값에 사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필요 이상의 그 바가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을 사도 비싸게 사면 내가 그 가격만큼 올라갈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익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좋은 지역에 가서 잘 물건을 산 것 같은데 그렇게 별 재미를 못 봤어요. 예,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물건을 잘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던 거죠. 이렇게 그 용산처럼 누구나 다 투자하면 좋다는 것을 아는 곳에는 투기 세력들이 막 몰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수들이 몰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먼저 물건을 막 이렇게 삽니다. 예. 뭐 사재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곳일수록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방법을 써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중개업소를 내 편으로 만드셔야 돼요. 허위 가장 매물이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매매업자도 많고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치고받고업자, 자기네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물건 손님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물건을 사고 저쪽 부동산에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또는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걸 우리가 치고받고업자라고 그러거든요. 또 작전 세력, 가격을 확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는 물건을 싹 팔고는 나가버리는, 특히 재개발 그런 예정 구역이 많은데 그런 작전 세력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들, 되게 유튜브 같은 그런 동영상에 이제 많이 올라와서 광고하시는 분들, 또 그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신축 빌라를 유독 많이 권하죠. 예. 신축 빌라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개중에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신축 빌라만 유독 많이 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신축 빌라를 팔면 그 수수료를 좀 많이 받아요. 그 일반적인 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그 매물을 이제 연결해 주면은 중개 수수료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뭐 5억짜리 물건 팔아봐야 뭐 0.4% 뭐 이렇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깎으려고 하는 분들도 막 있잖아요. 그런데 신축 빌라는 건축주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가 상당히 그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팔면 이익이 많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팔기 때문에 신축 빌라만 유독 권하는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 용산처럼 이렇게 투기 세력이 몰리는 곳에서 땅값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 패턴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매도인이 이제 물건을 내놓으면 중개업소를 통해서 내놓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반적인 매수인한테 바로 연결돼서 가면 매도인이 내놓은 값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바가지를 안 쓰는데, 매수인들이 물건 살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생각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집주인이 한 군데 중개업소에만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내놓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빨리 팔지 않으면 다른 중개업소한테 뺏긴단 말이에요, 손님을. 요런 그 상태에서 항상 거기 잠복해 있는 매매업자 또는 신축 분양업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게 업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동네에 상주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물건을 굉장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일반적인 매수인들은 막 그 며칠 고민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민이 없어요. 거의 뭐 몇 분 안 걸려요,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잡아 먼저 챕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다시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는 신축을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그러면 가격이 뛴다고요. 그러면 그때서야 집주인이 뭐야, 내가 지금까지 이 가격으로 팔려고 했더니 이게 아니었어? 우리 동네 집값 땅값이 많이 올랐네? 이러면서 다시 매도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고 나서 물건을 사셔야 돼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개업소를 이제 내 편으로 만들어서 중개업소에게 후한 복비를 주겠다고 말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소가 주인이 사장님 또는 손님 일요일간 물건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빨리 가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결정을 느리면 또 뺏기니까.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좀 신뢰가 가는 전문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매수를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정통한 신뢰 가는 전문가가 그럼 누구냐? 말만 잘하고 얼굴만 잘생긴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그게 아니죠. 유튜브?
저는 유튜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구독자 수 많고 뭐 조회수 많은 거 그거 큰 의미 없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저서를 3권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것도 남의 거 베끼지 않고 제대로 잘 쓴 거. 또 출판사가 또 좀 이름 있고 그 명망 있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면 더 좋겠죠. 그죠? 이름 없는 뭐 자비 출판도 많으니까. 그리고 카페를 운영을 하고 또는 강의를 한 10년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디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자기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쌓으신 분들. 주변의 평판도 좀 들어봐야 돼요. 뭐 인터넷 들어가면 막 이 사람은 뭐 사기꾼이다. 이 사람은 좀 날강도다. 뭐 이 사람은 실력이 없는데 실력 있는 척한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시면 좋은 물건을 제값에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냥 동네를 가시면 여러분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오히려 가격만 올리고 물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매수자들이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요즘 여기 이 동네가 좀 뜨는가 보다. 앞으로 좀 뜨나? 그럼 내가 이 가격으로 팔으려고 그러다가 아니지. 좀 더 한번 더 올려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가지고요. 기다렸다가 오르는 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타이밍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제 싸냐? 우리가 싸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그러면 이미 막 올라 있어요. 또 가격이 한참 올랐을 때 또 팔아야 되는데 그 순간을 놓치면 안 팔려요. 그럼 또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못 팔고 또 갖고 있다가 또 손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 순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물건을 제때 제값에 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싸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개업소나 전문가로부터 연락 오면 주저 말고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숙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심 지역이 있으면은 연구하면서 매물을 대기해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가가지고 아이고 나 여기 좀 관심이 있네. 여기 가서 물건 좀 사야지. 가가지고 물건은 많이 봤어. 근데 그럼 뭐예요? 이 지역이 어때서 좋은지, 이 물건이 왜 좋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 그리고 재개발 예정 지역이 앞으로 상당히 투자 유망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지지 분당 금액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 평수당 얼마. 예. 어떤 데는 뭐 땅 지분당 한 평당 1억이 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신축 빌라라도 사지 마시고요. 역세권은 유동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하잖아요. 네, 그런 것 또는 대규모 개발이 있는 뭐 용산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노량진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주 수요 같은 이런 후광 효과를 얻는 곳. 그런 곳을 잘 찾아서 개발지의 근처 인근에 그런 후광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오래된 거 그런 걸 사가지고 나중에는 거기를 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부가치 높이거나 또는 헐고 신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투자를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럴 때 비싸고 좋은 땅은 제가 말씀드렸죠. 없다고요. 예. 있어도 또 비싸고 그렇다고 깎으려고 하면 안 깎아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막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싸고 못생긴 땅을 찾으라 그랬죠. 그런데 싸고 못생긴 땅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자를 치유하는 순간에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땅이야말로 내가 사는 순간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형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성형 미인을 찾지 말고 성형이 가능한 원석을 발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잘 사시면 사는 순간도 돈을 벌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면 그 호황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해서 또 돈을 벌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리모델링 하거나 또는 신축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또 돈을 벌고요. 또 재개발 예정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예정만 돼 있었는데 재개발이 확정돼서 또 돈을 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단계부터 이미 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컨셉으로 제가 꼭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지역을 잘 이제 여러분들이 선정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판단해서 이제 생각을 굳혔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한번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발굴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작전과 전략을 잘 세워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